공수처는 이 여러 사람을 수사할 수 있지만요. 기소는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홍동현 목사님.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총리 다 조사할 수가 있는데 예. 공수처는 기소를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게만 기소권이 있습니다. 네. 좀 절름발이 형태가 돼 있죠. 네. 수사를 다 하는데 네. 기소는 셋밖에 못해요. 그러면 대통령 기소할 수 없네? 없습니다. 그러면 너 체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기소는 또 검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이번에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만 했고 검찰이 그러면 기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수처가 시작하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준비해온 저 PPT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줘봐요. 보여주시고 먼저 이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과잉금지 원칙이다. 여러분 뭐 좌파를 하든 우파하든 다 좋은데 일단 헌법학자의 제1호 김학성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반드시 역사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헌법학회 회장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원장 하셨죠. 예. 그리고 헌법 애들 몇 년 가르쳤나요? 3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내가 헌법학자 1호라고 내가 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역사의 범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 제가 목사님 이어서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헌법학회 회장을 지냈는데요. 예. 한국 헌법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유사 단체가 많아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장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가 있잖아요, 목사님. 교단이 380개. 그러니까 정통이 뭐냐, 한국 헌법학회 회장이 정통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걔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아니, 이거 자랑할 만하지. 근데 저 과잉금지란 말은요, 일단 글자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과잉. 지나치다. 그 뜻이죠. 아, 그렇죠. 과잉은 맞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구나. 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비례성 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것이 저 공수처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이죠. 아, 그렇구나. 이건 공수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전체에 적용되는 최고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아, 과잉 금지. 예, 목사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사 교회에서 이제 이게 일을 하시는데 어느 장로 하나가 목사님이 예컨대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잘라버려. 목사님 바로 자르세요? 바로 잘라버려. 그 과잉 금지지. 아니죠. 과잉 금지라죠. 과잉 금지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과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말. 그러니까 장로가 한 번 안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자르면 안 되죠, 목사님. 그래서 과잉 금지를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통상 이제 우리 뭐 전 목사님도 계시고 홍 목사님 계시지만 교회에서 이제 시무하실 때 보면 맞아. 이런 장로를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바로 다시 부르고 또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장로직 박탈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제일 먼저 이제 권면하고 달래봐야지. 그렇죠, 목사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비례성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아, 그렇구나. 그 행위에 맞게, 잘못된 행위에 맞게끔 이 벌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벌 사이에 비례가 필요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만다면, 즉, 과잉,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근데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 빨리 본론부터 알고 싶은데 뭐냐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한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좌우를 먼저 이 공수처법을 보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이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런 것을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뭐 122조, 133, 또 밑에 뭐 227 이게 다 볼 필요가 없는 게요. 내란죄는 목사님 87조예요. 네. 저기 어디를 봐도 87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죄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수사. 저기 보면 다
조사할 수 있는 게 122, 133, 141, 뭐, 100 쭉 나오잖아, 목사님. 그러네. 어디를 봐도 87이 없잖아요. 아. 이해되시죠, 목사님? 그렇구나. 87이 없잖아요. 나같이 머리가 둔한 사람도 이해가 되는데. 바로 되시죠,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럼 근데 지금 공수처법은 이 내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나 공수처가 왜 안 된다, 잘못됐느냐? 내란죄를 87조가 없잖아요, 목사님. 네.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목사님? 네. 이 어거지가 아니란 말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거 보면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불법 감금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해요. 조금 전에 보신 뭐 200몇 조, 그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87조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왜 저들이 내란의 혐의란 말을 계속 하느냐? 다음이요. 영장 청구에 위법이 있고 부당이 있는데, 첫째 서부지방법원 관할인데, 저거는 좀 맞습니다. 왜냐면, 용산이 서부지방법원 관할에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에게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요. 다만 왜 위법이냐? 첫째, 이 조금 전에 보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관할권이 없잖아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데 하고 있으니까 저게 위법이 되는 이유는 관할권이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 번째, 이제 저들은 뭐라고 논리를 진행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우리가 근데 강도범을 이제 수사하다가 여죄가 드러났어요. 그건 과잉이네, 그 과잉.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강간죄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수사를 검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럼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논리가 공수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대통령 수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아까 보면 내란이나 외환죄는 수사가 가능하죠. 예. 그것 이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구나. 직권남용은 대통령에서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자, 우리, 그리고 헌법에 또 있잖아. 그 내란 외에는 뭐. 자, 우리 방송실에서 84조 좀 올려주세요.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안 범했지만요. 저들은 내란을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란을? 네. 그 누가 만든 용어예요? 이재명은 내란 수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는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야당이나 이재명이는 다 내란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은 제가 우리 박권사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게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그 얘기가 돌아가고 있대요. 그러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이렇게는 가도 내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으니까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직권남용죄 문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굴 하나 때렸단 말이죠. 네. 뭐 다리를 부러뜨렸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재직 중에는 물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관련 사건을 더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논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제 이 내란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저 말이 가능하려면 직권남용이 가능한데 그러다가 내란까지 한다는 말이 나름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영장 청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전에는 위법이란 말을 썼지만 지금은 부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왜 발부하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발부해요, 목사님. 그런데 대통령이 출석을 왜 안 했느냐? 첫째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두 번째는 저들이 처음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자기네 거라고 막 덤볐잖아요. 네. 관할권 다툼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왜 부당하냐?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도 있고 방문 조사도 있고 안전가옥에서 뵐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안전가옥에서 만났어요. 부인도 안전가옥에서 만나는 정도라면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지네들이 와가지고 서면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문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왜 굳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 뜻이에요, 목사님. 과잉 금지가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가령 예컨대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왜 지나치게 저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 뜻이죠. 그게 그 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받은 인간들은요, 저 검찰에서 6번, 7번 소환 청구했어요. 그랬는데도 체포영장 청구 안 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일개 국회의원에서 6, 7차례 오라고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만에 하나 혐의나 비리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느냐? 서면조사, 방문해서 좀 뵙겠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맞는 것이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은요. 그 원칙에 비춰봤을 때 매우 부당하다. 제가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제가. 앞에 거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넘기면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자,